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. 안녕하세요, 철TV의 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2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옷이 똑같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영상을 사실 이어서 촬영하고 있고요. 대신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연말정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업로드 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관련돼서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렸고,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 전에 잠깐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다. 요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,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그리고 현금 영수증입니다.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가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혜택이 있다. 아마 요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. 요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를 쓰든 이 사용하는 금액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중요한 거, 소득공제를 300만원 해준다는 거지 세액공제 300만원 해준다는 거 아닙니다.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소득공제 300만원은 세금 300만원을 감면시켜주는 게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자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다. 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. 실제로 내 총 급여의 25%까지는 공제가 없어요. 자, 무슨 말이냐? 내가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25%는 1,000만원이죠. 즉 1,000만원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세금 혜택 안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1,000만원보다 더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상부터는 혜택을 줄 거야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. 자, 그러면 내가 4천만원 중에서 1,0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2천만원을 쓰게 되면 내가 1,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있다 없다? 없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럼 나머지 1,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있는데, 내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, 신용카드를 썼냐 체크카드를 썼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 자, 신용카드를 썼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,000만원에 15%인 150만원만큼만 소득공제가 되고, 내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했다고 하면 1,000만원 중에서 30%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똑같이 사용했는데 내가 신용카드를 썼는지 또는 체크카드를 썼는지에 따라서 이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겠죠. 자,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전통시장이나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때는 최대 40%까지 공제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추가로 얼마? 100만원까지 더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. 이 대중교통도 최대 40%까지는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대중교통, 버스나 지하철, 기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다면 요것도 꼭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또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게 있어요. 바로 공연이나 박물관, 미술관 관람 또는 도서 등을 구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30%까지 공제가 되고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나 공연 좋아하고 문화생활 좋아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좀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아까 제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에 대해서 공제율이 다르다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면 나 이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로 내 소득의 25% 그 이상을 무조건 사용할래. 그래서 그것만큼 내가 세금 공제 받을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만큼 저축을 하고 오히려 소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세금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예요. 무조건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많이 쓴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절약해서 오히려 소비를 통제하는 게 더 많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사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월세,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거제다 보니까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을 때는 처음에 월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. 이 월세를 이용할 때는 이 월세 공제도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%,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꼭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, 대신에 조건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무주택자, 그리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전입신고 안 했다 그럼 얼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월세 공제 혹시 챙기셨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, 내가 집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집주인이 되게 싫어하더라. 그럼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죠. 자,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월세 계약을 1년 또는 2년을 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른 데 가서 월세를 살 수 있겠죠. 그러면 기존에 살았던 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뭐냐,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뭐 살더라도 지금 그 전에 받았던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고 꼭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거 외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인적 공제가 있어요. 뭐 나를 포함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이 많이 없고 나 혼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 인적 공제가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제가 많이 되면 그만큼 공제되는 만큼 세율 자체도 낮아지게 되겠죠. 그러면 내가 이미 낸 세금이 많다라고 하면 그 차익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것 외에 우리가 의료비 또는 교육비,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뭐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해가지고 보장성 보험 1년에 100만 원까지도 공제가 되고요. 이거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연금저축 또는 IRP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요것도 좀 내가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희소식이 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저출산 시대잖아요, 그죠? 2019년도,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019년도인데 이 2019년도에 내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조련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도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또는 올해 이미 나는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꼭 챙기셔가지고, 자,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죠. 세액공제는 뭐다? 내가 정해져 있는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공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 다 담기는 어려워요. 자, 그런데 일단은 연말정산 말만 들었지 실제로 안 해본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.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국세청에서 정말 간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겁니다. 자,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오픈이 되는데요.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실제로 신용카드를 얼마를 사용했는지, 체크카드를 얼마 사용했는지, 보험료는 얼마 냈고 의료비를 얼마 냈는지, 또한 기부금을 얼마가 냈는지 등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그러면 거기서 서류를 출력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담당 부서에 서류만 전달하게 되면 그게 연말정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 그 부분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조리원 비용 등 내가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. 또한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외에 그 외에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은 따로 영수증 또는 따로 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부서 직원에게 넘겨주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정말 간단하게 뭐 1부, 2부 나눠가지고 제가 연말정산이 어떤 거다,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거다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우리 일상적으로 좀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, 앞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다 사실 챙기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연말정산은 결국에는 내가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오히려 연말에 12월 달 말고 한 달 더 보너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고 사실 짜증나고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좀 챙기셔가지고 13월에 보너스 좀 두둑하게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돼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가입할 수 있는지, 근데 그런 금융상품들을 꼭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라고 생각되시거나 또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